예, 안녕하세요. 이번 강좌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련된 주요 기술에 대해서 학습하는 강좌가 되겠습니다. 이 강좌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나오기까지의 최근 컴퓨팅 기술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이 나온 배경, 등장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가상화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상화 기술에 대한 소개를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MS에서 사용하고 있는 하이퍼 5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둡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요. 하드 파일 시스템이 어떤 것인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중에 아주 유명한 플랫폼이 있죠. 하둡은 이 하둡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맵 리듀스에 대한 소개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강좌에서는 클라우드 인프라와 관련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를 위해서는 어떠한 그 서버 가상화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 서버 가상화 관련된 기능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서버 그 가상화에서 사용되는 vSphere라는 게 있죠. vSphere에 대한 설치 방법, 그리고 구성 요소, 이런 것들을 직접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데스크탑의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는 VMware, VMware 뷰가 있죠. VMware 뷰와 관련된 설치와 구성 요소들 등등에 대해서 이어지는 강좌에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강좌에서는 주요 기술에 대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알아보면서 실습이 필요한 부분들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컴퓨팅 기술을 역사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설명 그 전에 미리 말씀드리면 컴퓨팅 기술의 역사라고 하면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컴퓨팅 산업이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사실. 이제 컴퓨터 산업이죠. 예, 컴퓨터 산업의 역사. 산업의 역사는 깁니다. 네, 상당히 길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컴퓨팅 기술의 역사라고 하면 최근, 네, 최근의 그 컴퓨팅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1980년대 이후에 컴퓨팅 기술 역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물론 그 이전에 초기의 역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1980년대 이후에 최근 컴퓨팅 기술의 역사를 이렇게 시대별로 나눠보면 웹 이전 시대가 있고요. 웹 이전 시대, 그 다음에 1차 웹 시대가 있고, 그리고 닷컴 붕괴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웹 시대, 다시 웹 시대가 부활을 했죠.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를 우리는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라고 그러죠. 지금의 컴퓨팅 기술의 역사를 봤을 때 지금 시대를 현재까지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웹 이전 시대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웹이 등장하기 이전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웹 그러니까 웹의 초창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웹이 등장하기 이전 바로 직전의 시대. 그래서 이제 이때의 시대는 1985년에서부터 1994년까지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인터넷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중한 웹 이전 시대, 그리고 웹이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대가 바로 제1차 웹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1차 웹 시대가 바로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예, 이때 시대가 바로 예, 웹 시대, 1차 웹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 이제 닷컴 회사가 출항하던 이런 시대였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되돌아봤을 때 이때의 시대를 닷컴 거품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상 한참 거품이 일기 시작하던 시대였습니다. 닷컴 거품 시대. 그리고 이 말 그대로 거품이다 보니까 닷컴이 붕괴되는 시기가 나오게 되죠. 이때가 바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시대가 바로 닷컴 붕괴 시대가 됩니다. 자, 이때는 이제 한참 경제적으로 침체에 해당하는 시대였습니다. 경제적 침체 시대. 자, 우리가 1995년에서 2000년 시대에 닷컴 거품이 있던 시대라고 했는데, 이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IMF 시대이기도 했죠. 90년대 후반, 97, 98년 이때 많은 닷컴 기업들 한참 주식시장에서 사라져가던 이 당시의 시대가 되겠습니다. 닷컴 시대. 그리고 이때가 바로 2000년대 IMF를 거치면서 이때가 이제 바로 이런 IMF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닷컴 회사들이 갑자기 이제 붕괴가 되는 그런 시대. 그래서 닷컴 붕괴 시대가 2000년에서 2003년까지 이때 이제 한참 경제적으로 침체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였고요. 그 다음에 2차 웹 시대, 다시 이제 웹이 부활하던 시대입니다. 이때가 바로 2003년부터 2010년에 해당되는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가 바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대를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라고 그래요. 물론 뭐 이게 또 명확하게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이렇게 이제 최근 컴퓨팅 기술의 역사를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대별로 구분을 하자면 거의 들어맞는 기간이 바로 이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웹 이전 시대를 보면 이때는 이제 웹이 나오기 전에 그런 컴퓨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인터넷은 소수의 전문가만 사용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인터넷이 등장을 하긴 했는데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소수, 아주 극히 드문 소수의 사람들만이, 즉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죠. 전문가만이 인터넷을 사용하던 그런 시기였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 당시에 인터넷이 있는지도 몰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당시 인터넷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 역시 내부 운영을 컴퓨터에 의존해서 수행을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컴퓨터에 의존해서 수행을 했지만 컴퓨터에 대한 어떤 운영 중에 컴퓨터에 대한 가동이 중단이 됐을 경우에 컴퓨터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에 이때 고객에게는 그게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고객에게는 이 가동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큰 피해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컴퓨터가 가동이 중단이 되더라도 고객에게 알려지지 않았고, 물론 많은 대기업들은 이때 당시에 많은 많은 업무들을 컴퓨터에 크게 의존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이 중단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객에게는 이런 가동 중단이 됐더라도 이런 가용성의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최근에는 뭐 디도스라든지 이런 공격에 의해서 웹 서버가 중단이 돼버리면 많은 고객들이 가동 중단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대기업에서 많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가동 중단으로 인한 그런 피해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가 있었죠. 이때의 고객이라고 하면 바로 예, 회사 내부 직원들이 고객이었어요. 이때의 고객은 회사 내부 직원들이 고객. 일반 사용자들이 고객이 아니라 회사 내부 직원들이 고객이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컴퓨터 시스템의 고객이 바로 내부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가동이 중단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계획적으로 실행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지보수를 위해서 가동 중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가동 중단을 미리 알릴 수 있었어요. 왜? 회사 내부 직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반 대중들이 아닌 내부 직원, 소수의 내부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동 중단 일정을 정하고 이것을 알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인터넷이라고 하면 대부분 텍스트 기반이었습니다. 텍스트 기반의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텍스트 기반의 어떤 그러한 일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메일 또는 뉴스나 또는 게시판 같은 것들, 그리고 파일 전송 뭐 이런 것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가 가동이 중단이 되면 이메일이나 뉴스의 전달이 안 될 뿐 어떤 그 밖에 다른 피해가 없었어요. 물론 이렇게 가동 중단되다 하더라도 이런 뉴스나 또는 이메일 이런 것들이 전달이 좀 지연되는 것 말고는 그닥 큰 어떤 뭐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에게 인터넷 접속은 그냥 어떤 특별한 하나의 활동이었지 어떤 필수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자, 필수적이 아니었다. 그때의 시대가 바로 웹 이전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인터넷이 있긴 있었던,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는 것조차 알 수 없었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때는요, 가동 중단이 거의 뭐 아주 많이 일어나던 하루에 그러니까 일상의 다반사가 가동 중단이었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때 당시 기술을 보게 되면 이때 당시에는 자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 어플리케이션이죠. 응용 프로그램 자 어플리케이션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들이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어플리케이션마다 각각의 서비스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응용 프로그램들과 서비스들은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메인프레임이라고 그랬죠. 회사 내부의 아주 대형 컴퓨터 메인프레임과 그다음에 미니 컴퓨터 이러한 애플리케이션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은 메인프레임이나 이런 미니 컴퓨터에서 실행이 되어졌고요. 이런 그 시스템들은 이런 기기들은 그 용량의 크기가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단지 그냥 몇 메가바이트 정도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작은 크기의 용량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메가바이트라고 하면요 엄청난 크기 엄청난 저장 공간 이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이 메가바이트로 뭐 이렇게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것이, 최근에는 그렇게 많지 않을 정도로 작은, 그런 용량이죠. 하지만 이때 당시에 메인프레임이 이런 수 메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컴퓨터였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안 되시죠? 서버급 기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였다. 자, 그리고 이때 당시의 규모라고 하는 것은 회사 내부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응용 프로그램과 그리고 업무상의 어떤 공정에서 쓰였던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었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차 웹 시대 자 1차 웹 시대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닷컴 거품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이때가 바로 1995년에서 2000년, 자, 2000년, 자, 이때는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등장하던, 네, 소위 말하는 따따따, 예, 월드와이드 웹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는 자, 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얻어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웹은 웹사이트들 자체가 지금처럼 뭐 애니메이션, 동영상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없는, 즉 정적 웹 시대라고 합니다. 정적 웹, 예. 그러니까 이때 당시 초기에는 이랬죠. 그러니까 정적인 웹사이트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그런 시대,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문서를 통해서 이제 하이퍼링크라고 해서 데이터를 뭐 어떤 기업에 대한 홍보 자료라든지 또는 영업 자료 이런 것 등을 제공하고 뭐 단순한 제품 소개 또는 언론사에서는 언론 보도라든지 또는 뭐 그, 그, 뭐, 구인 광고를 하던 시대, 또는 영업부나 고객 지원바 같은 곳에서는 고객에 대한 대응을 하던 그런 웹사이트들이 주로 그 주를 이루고 있던 그런 정적 웹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대부분의 회사가 인터넷에 자신의 회사가 있다고 알리는 시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를 알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서버를 갖추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물론 이때 당시에 서버는 상당히 비싼 서버의 가격이 비싼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여러 가지 수용량이 큰 어떤 그런 서버급 하드웨어 이런 것 등을 이용을 해서 자사의 웹사이트를 인터넷에 공개하던, 즉 인터넷상의 자사의 존재를 알리는 어떤 그런 시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웹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꽤 많은 고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에, 예?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그 가동이 중단된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쵸? 근데 이때 당시에는 상당히 정적인 페이지였기 때문에 이 가동이 중단을 하니까 나중에 다시 접속해 주세요 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정적 페이지에 담아서 사용자들에게 제공을 합니다. 자, 어떤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 기업에서 이렇게 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정적 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정도로도 가능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웹에서만 수행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갖춘 회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어떤 제품이나 또는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나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던 고객이 아예 없던 어떤 그러한 회사들이 웹을 통해서 새로운 신생 업체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신생 기업, 즉 웹을 이용한 신생 기업이 등장을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고객을 유치하고, 그쵸? 그러니까 모든 고객은 웹으로부터 얻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 하에서 출발한 이런 업체인데, 신생기업, 스타트업 회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런 회사들은 가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동이 중단되면 고객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큰 그런 그런 위험 요소를 갖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동이 중단이 되면 안 되는 그러한 회사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서 이러한 인터넷을 기반으로 등장한 신생 기업들은, 이러한 기업들은 인터넷에 대한 존재 자체가 바로
사업의 전부였던 그런 회사들입니다. 사업의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서비스가 가동이 중단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겠죠. 그렇죠? 고객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일에 웹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문제로 인해서 어떤 장애 발생으로 인해서 멈추게 되면은 유지 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 일정 이런 것 등을 고객에게 알리기가 힘들었습니다. 알릴 수가 없었어요.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중단돼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동 중단 기간에는 어떠한 고객들도 이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다시 재개가 됐을 때만 접근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가동 중단이 되면 안 되는 어떤 그러한 시기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다시 얘기해서 신뢰성을 보장하는 인터넷이 반드시 요구가 되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됩니다. 신뢰성. 자, 이때 가동이 중단이 되어버리면 고객이 그 웹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수 있는 통로가 알 수가 없어요. 통로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는 가동 중단이 없는 자, 이 신생 기업이 등장하면서 가동 중단이 없는 즉 뭐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 가동을 중단해야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어떤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유지 보수를 위한 가동 중단이 전혀 없는 그러한 운영이 필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웹 시대 초기에서 점점 중반으로 넘어오면서는 이러한 인터넷 자체가 인터넷 존재 자체가 사업의 전부인 그런 신생 기업들이 등장을 하면서 가동 중단이라는 개념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시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개인용 PC가 많이 가정용 컴퓨터죠. 이때는 PC가 많이 보급되던 아주 그런 시대였고 또 케이블 TV 회사라든지 또는 뭐 XDSL과 같은 케이블을 이용한 그런 회사들 인터넷 연결도 상당히 빨라졌고 그리고 컴퓨터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또 그래픽 표현 능력이 개선이 되면서 더 많은 서비스들이 제공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리고 이제 기술 중에 VoIP라고 하는 이러한 기술들도 실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신제품 서비스들이 등장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그 하드디스크 용량이 상당히 비쌌던 그런 시기인데 이 시대에 와서는 하드디스크의 값도 저렴해지고 그 다음에 용량도 하드디스크의 저장 용량도 상당히 커지던 이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용량이 큰 뭐 동영상이나 음악과 같은 그런 새로운 종류의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서 사용하는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가정용 컴퓨터 환경이 그 흔하던 이런 시대에 역시 이제 인터넷을 제공하던 그 서버, 그러니까 가정용 PC와 서버에 대한 부분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당시 이제 아무래도 서버 쪽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죠. 인터넷에 제공하는 서버는 신뢰성이 아주 중요하다. 가동 중단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서버가 신뢰성이 높은 그런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로 바뀌게 됐고 이때 이제 여러 가지 레이드 기술 서버 구축과 관련된 기술들이죠. 이런 레이드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런 다중에 그 스토리지를 적용을 해서 사용하는 그런 기술이죠. 나중에 이런 레이드라고 하는 그 서버 구축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래서 보다 더 신뢰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서버에 대한 신뢰성이 향상이 되면서 즉 이제 어떤 중요한 데이터들을 하나를 이렇게 복제를 해서 이렇게 따로 서비스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분산이죠. 분산. 그래서 한쪽이 고장이 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이걸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그러니까 많은 오버헤더가 걸린다 하더라도 그 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분산 컴퓨팅 환경이 돼가는 그런 시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동의 중단이 없는, 항상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이걸 이제 뭐라고 그러죠? available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이런 이 시대에 이런 분산에 대한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웹이 등장하면서 이런 컴퓨팅 시스템의 사용자층은 가용성과, 그리고 가용성이라고 하면은 해당 서비스에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 등이 어떤 일정들이 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뢰성이 아주 높은 시스템은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장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부하를 분산시킴으로 인해서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한 가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높은 가용성을 제공하려면, 즉 이렇게 분산 환경을 제공하려면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이렇게 이제 구축을 하기 위해서 높은 비용을 투자를 해야 되는, 높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시대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이런 비용 면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신뢰성이 높은 어떤 그런 기기들, 그런 기능을 갖는 비싼 고급 하드웨어를 갖추려면 비용이 들어가던 그런 시대, 이때 당시만 해도 꽤 많은 비용이 발생하던 그런 시대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닷컴 붕괴 시대가 등장을 하죠. 이때가 바로 2000년대부터 2003년 시대. 예, 그러니까 닷컴 거품이 2000년부터 이제 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2001년에는 그 거품이 사라지기 시작하던 그런 시대고, 이때 당시에 많은 닷컴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사라지던 그런 시기였어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많은 투자자들의 압박이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그 투자자들이 손쉽게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그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하고 나서, 투자를 하면 그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압박을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기술 개발 없이 투자자들의 압박에 의해서 기업이 운영되던 그런 시기였죠. 그러다 보니까 한순간에 붕괴가 일어나게 됐고요. 이때 이제 많은 교훈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닷컴 붕괴 시대에, 이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기술을 개발하던 그런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더 나은 기술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교훈을 얻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1차 웹 시대에 비해서 보다 더 많은 PC들이 뭐랄까요, 하드웨어, PC에 사용되는 하드웨어 부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부품들이 아주 흔한 일용품이 되다시피 나오게 되고, 하드웨어 가격도 점차 싸지고, 대표적으로 램이라는 게 있죠. 램 가격이 엄청나게 싸지게 됩니다. 이제 웹이 등장하기 전에는 일반 가정에 컴퓨터가 아예 없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 인기를 끌면서 이때부터는 가정용 컴퓨터가 많이 등장하게 되고, 당연히 이제 컴퓨터 수요가 증가하면서 등장하게 되고, 거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래픽 장치들, 그래픽 드라이버라고 그러죠. 그래픽 카드 등이 등장을 하고, 더 많은 메모리가 요구가 되고, 더 빠른 CPU가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게임들이 또 등장을 하면서 게임에도 역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요, 이제 오픈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리눅스라든지 리눅스 또는 아파치, 네, 아파치와 같은 MySQL, 펄과 같은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성숙되던 그런 시기였고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리눅스 아파치가 성숙이 되면서 오픈 소프트웨어로 성숙이 됐지만 인정을 많이 못 받던 그런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솔라리스라고 해서 서버급 OS죠. 솔라리스나 또는 오라클의 데이터베이스 또는 뭐 넷스케이프의 웹서버라든지 또는 자바스택과 같은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티 서버, IIS 웹서버들 이러한 단넷 환경 이러한 서버 환경에 비해서 이런 리눅스나 아파치, 이런 MySQL 이런 것 등이 상당히 좀 뭐라 할까요? 저급의 어떤 그런 기술로 취급이 됐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되죠.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신뢰성을 갖추게 됩니다. 자, 신뢰성을 갖추게 되고 리눅스는 점차 더 발전을 하고 아파치 역시 마찬가지로 상용 플랫폼보다 더 빠르고 더 안정적이면서 기능이 더 많고 하는 어떤 그런 기술로 인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축하기도 더 간편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MySQL은 이제 오라클보다 더 설치하기가 쉽고 관리가 쉽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이 팽배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오라클은 비싸다. 오라클은 너무 비싸서 무료 SQL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된다. 사용한다. 그것이 바로 MySQL입니다. 사용하자라고 하는 그 MySQL인데 물론 최근에는 이 MySQL도 오라클이 인수를 해버렸죠. 흡수합병을 해버렸는데 어쨌든 MySQL은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용자들이 이러한 이때 당시에 이런 MySQL이나 이런 리눅스 이쪽으로 이제 몰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생성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램프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램프. 자, 많은 사용자들이 이제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데 이게 바로 리눅스입니다. 리눅스, 그 다음에 A는 뭘까요? A는 아파치. 자,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러한 예전에는 이때 이제 초창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시대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개념이죠. 자, 리눅스, 아파치, M은 뭐죠? M은 바로 MySQL. 그리고 P는 뭘까요? P는 바로 펄입니다. 펄. 서버 단 스크립트 펄. 리눅스, 아파치, MySQL. 자, 펄의 조합이 널리 사용이 되면서 램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요거를 일명 이때 당시에 이제 4인방이라고 해서 웹 구축 4인방이라고 해서 등장하던 그런 용어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웹 서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요 램프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했다는 것은 상당히 가인제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상당히 인기를 끌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리눅스는 뭐 인기를 그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서버 플랫폼 아파치, 리눅스, OS 그러한 그 시스템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램프 시스템이 저렴하면서 인기를 많이 끌긴 했지만 한 가지 좀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신뢰성이 낮았다라고 하는 문제점, 그리고 좀 속도가 좀 느리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처리 용량이 큰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것처럼 이걸 활용하려면 이 램프라는 시스템을 여러 대 합쳐야 하는 어떤 그러한 그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여러 시스템을 합쳤을 때는 어떤 큰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처럼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여러 대를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근데 사실 그 여러 대를 합치려다 보니까 상당히 복잡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또 실험을 시작을 하면서 저가의 그런 구성 요소들을 이제 합치는 작업에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바로 분산 컴퓨팅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연구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분산 컴퓨팅 기법이 이때부터 사용이 됐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